오늘은 학생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평가라고 하면은 뭔가 떨리는 느낌이 나고 뭔가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평가에 대한 생각일 것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입시와 관련된 평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평가는 항상 좀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죠. 평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라는 것이 있죠.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학생들이나 어떤 그 인력을 우리가 선발할 때 이제 상대평가를 하죠.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원을 뽑는다, 무슨 50명의 인원을 뽑는다, 대학교 입시라든지 고등학교 입시 또는 대기업 입시와 같이 대기업 입시, 취직시험과 같이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인원수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인원수 안에 들지 못하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식의 평가를 우리가 선발할 때 주로 쓰는 평가를 상대평가라고 하고, 절대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 이상만 통과하면은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선발 또는 자격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주는 것을 절대평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절대평가고요. 이제 상대평가로 전환되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많이 좀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라는 것은 이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초등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성장중심 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한 장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 또 평가의 기회도 여러 번을 주어서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평가를 진행합니다. 예전의 평가를 보면은 이제 결과 중심으로 너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도 그 한 번의 수행평가라든지 평가 장면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보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회 이상의 또는 2회가 넘는 수행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한 번 해서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고 해서 학생의 발전 가능성에 중심을 두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 받아보시는 통지표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잘함 또는 매우 잘함 아마 이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4단 평가 또는 5단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정말 매우 잘하고 다 받았는데 중학교를 가게 되는 순간 이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아니 분명히 매우 잘한다고 또는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중학교 가서 시험 보니까 이게 점수가 나옵니다. 이 점수를 보면은 70점도 나오고 60점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때 뭔가 평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는 어떤 기준, 담임 선생님들 또는 교과 전담 선생님들이 세우는 일정 기준 수준만 좀 통과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의 그 발전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가능성, 발전 중심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또 학생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주려고 애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의 경우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제 4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요. 이 친구가 만약에 말하기를 잘하고 듣기를 좀 못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말하기를 잘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어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문장제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평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못하고 있는 듣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서로 좀 부담스럽죠. 학부모 입장에서도 좀 듣기가 거북할 수 있고 써주는 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또 교과전담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평가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두는 평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가능성, 앞으로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주기 때문에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를 살짝 돌아보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구독자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좀 연세대가 있으신데, 어릴 때 이제 저희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매우 좀 시니컬하게 평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 발달 사항에 있어서 뭐 책임감이 떨어진다, 뭐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지 못하다, 막 이런 평가도 하신 적이 있었고, 국어나 영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거면 뭐 사책 연산을 못한다, 달리기를 못한다, 뭐 끈기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많이 써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평가에 대한 개념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던 시절이죠. 물론 그 평가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냉정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생각해서 더 발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살짝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날의 평가는 옛날하고는 좀 달리 학생의 발전 중심, 성장 가능성 쪽에 방점을 주기 때문에 좀 좋게 평가를 많이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전 선생님이 지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전 선생님께서 부족한 점을 이야기할 때는 단 한 번의 장면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누적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자세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평가가 좀 좋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좋게 평가가 된다기보다는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경력, 그리고 학생 중심의 평가가 요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후한 평가들이 학생들의 정말 능력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행간을 좀 읽으시고 그 숨겨진 뜻도 같이 헤아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어떤 인지적인, 지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행동 발달, 교과 발달 사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행동 발달 사항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해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가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20년 또 21년 학교에서 상당히 그 수업이 좀 부실하게 진행됐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보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을 온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 또 실시간 줌 수업, 온라인 그 컨텐츠 수업,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짝수, 홀수로 나누어져서 진행됐던 대면 수업,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는 전면 등교 수업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을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그 수업에 대한 부담이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코로나 환자가 지금 7,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수업이 또 원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좀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항상 보내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서 선생님들께서는 또 학생 평가에 또 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늠해 봅니다. 코로나 환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구독자분들 모두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모두 안전하게 겨울방학하는 그날까지, 우리 2021년 마지막 날까지 정말 모두 다 건강하게 그렇게 한 해를 잘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